숙제는 열심히들 대부분 해왔는데 정답은 뭐 확인했겠지만 정답을 떠나서 이제 문장 해석 해봐야 되니까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는지 확인들 하시고 get in the habit라는 건 명령문이잖아. get in이 뭐야? Let's get in. 이건 뭐야?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해석을 이렇게 쓰면 맞아.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오브는 일반적으로 배운 오브는 해석 방법이야. A 오브 B 그러면 B의 A라고 많이 해석했지. 소유라고 그러거든. 소유 B의 A. 이런 것도 있지만 동격의 오브도 있어. 오브를 가운데 쓰면 얘네 둘이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서 동격으로 보면 이 습관이 바로 이거야. 뭐 하는 거지? 다시 읽는 습관이야. reread라고. 너의 글이겠지. work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뭐 업적 이렇게도 쓰이니까 다시 읽어보라는 건 네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라는 거야. work는 광범위하겠어요. and니까 무슨 구조?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들여다보는. look up words. look up은 검토하다. look for는 찾다인데 look up은 뭐뭇을 검토하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지. 단어들을 검토해보는 습관을 들여라. 근데 이 단어들이 뭐냐? 이 스펠 체커라고 알아 니네? 얘네는 안 쓰지만 옛날에 과거 입시제도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걸 썼어요. 근데 너 외국할 때는 자기소개 썼지? 근데 그게 이제 그렇잖아. 대학에 입시를 치르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철자나 맞춤법 틀리면 안 되잖아. 그치? 맞춤법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쓴 거를 딱 거기 드래그해서 입력하면 철자 틀린 거 다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그게 100% 잡아낼까? 그래서 그 스펠 체커, 영어니까 스펠링이 맞았나 틀렸나는 걸 체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가 does not pick up. pick up이 무슨 뜻이야? 집어내는 거지. 골라내는 거야. 너희들을 집어서 집에 데리고 가는 것도 픽업이라 그래. 들어봤지? 픽업 서비스. 픽업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냥 그거 집어할 땐 픽이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또 사람을 어떤 자리에다가 집어 올리는 게 뭐야? 선발하다 이런 뜻도 있어. 여기서는 찾아내다 이런 거지. 목적 없잖아. 픽업이 지금 찾아내고 발견하는 건데 뭘 찾아내는지가 없잖아.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고 결국 얘는 뭐다? 일본 단어에서 배웠으니까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모두 가능하고 복습하는 거야. 생략도 가능하고 위치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됐니? 해석까지 완전히 끝냈어. 그 당시 그 스펠 체커도 있고 그 표절 확인하는 것도 있었어. 표절. 남의 거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그지? 다 돌려봐야 돼. 15번. 자, one reason하고 most 붙을 수 있어. reason하고 most. 아니 그렇잖아. 이거 두 단어씩 묶어볼까? 하나의 이유, 대부분의 개. 이거 묶어봐야 단어가 안 되거든. 그럼 무조건 뭐 해라? 자, 그리고 뒤에 확인을 하겠지만 보통 reason이 나오고 다시 뭔가 주어 동사가 시작된다면 완전 불완전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뭐일 가능성이 높아? 요게 빠져 있을 확률이 높지? 그럼 관계 부사절이 되면서 관계자만 들어가면 다 명사를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니네 물어볼게. 이 문장 동사 나온 거야? 이 온점이 찍히기 위한 동사가 나온 거야? 안 나왔지. 왜? 주어만 달랑 써놓고 지금 관계사 수식을 했으니까 이건 메인 동사가 아니라고. 그럼 어디선가 닫아주고 그 주어 뒤에 동사가 이어져야 되거든. 그럼 여기 단수잖아. 그치? 그러면 안트겠어, 이즈겠어? 그럼 여기서 닫아줘야지. 됐나? 그래야 해석이 잘 나오잖아.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는 바로 is 명사절 대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세그먼트 잘 되고 있지? 혹시 해석은 했는데 세그먼트 틀린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표시하면 돼. 그래야 해석이 편해져. 그럼 주어부터 해석해볼까? 대부분의 개쉐이들이 이것도 뭐 1학년이니까 하자. 비교급을 꾸밀 때는 5가지가 있어. 비교급 수식이라는 건 그냥 더가 아니라 훨씬 더 이럴 때 단어가 5가지 있거든. 여기 적을 때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내가 적는 거야. 쉽지만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비교급 자 수식이란 말보다 강조라고 하는 거야. 그냥 더가 아니라 훨씬 더 이럴 때 그 훨씬이라는 뜻으로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 5가지를 쓰는데 주로 문제 나올 때 very를 쓰면 안 되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이 원급은 행복한 할 때 happy잖아. 그거는 very happy라고 쓰면 되거든. 근데 happier 되면은 very happier는 틀려. 그게 실제로 고3 수능에 어법 문제에 나온 적도 있어. 이 허접한 게. 오케이? 그러니까 허접한 거보다도 빈도가 높으니까 주의해야 돼. 해석 나오잖아. 멋지 썼으니까. 너네 학교 혹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에서 요 자리에 뭐 쓸 거냐? 그러면 멋지로 외웠어도 even 나와 있어도 맞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훨씬 더 걔들이 행복하다. 누구보다. 비교급 나왔으면 무조건 된 나와야 되거든. 대부분의 사람보다 행복한. 야, 사람보다 걔가 행복한 거 맞아? 맞아? 아니야? 얘가 더 행복해? 걔들은 시험 안 보잖아. 얘 공감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사람들보다 행복한, 더 행복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대절이다. 완전한 문장. 개들은 affect가 뭐였어? 이거 내가 단어 공부하라 그랬지? affect는 뜻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다야. 그러다 보니까 에게란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뒤에다가 이걸 쓰려는 애들이 있어. 에게니까. 자, 무슨 동사라고? 을르이 아니고 에게라고 번역해도 쓰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그럼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겠지? 그럼 무슨 태가 가능해? 그래서 be affected가 가능한 거야. 만약에 자동사를 쓰면 be affected가 안 되지. be affected to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걔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external, 외부적인. 근데 EX가 접두사인데 2가지 의미로 쓰여. EX는 외부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전, 이전. 이전. 그래서 너네 이전 남자친구를 뭐라 그래? 엑스 보이프렌드를 그래. 오케이? 엑스 보이프렌드. 자, 포트가 뭐지? 포트. 항구야, 항구. 포트. 여기 원피스 봤잖아. 미국 사람 영어 만들어질 때 비행기 같은 거 없었어. 다 뭐야? 바다로 다녔잖아. 떠난다는 게 바다거든. 항구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야? 물건을 항구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뭐야? 수출이야. 그러니까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거. 인이지. 발음이 안 좋아서 import라면 뭐야 이게? 수입이야, 수입. 오케이? 자, 그리고 trans가 뭐였어? 바꾸는 거야. 성별 바꾸는 애들 transgender라고 해요. transgender. 우리 번역하는 것도 뭐라 그래? translate. 바꾸는 거야. 그냥 하여튼 trans가 들어가면 다 바꾸는 거야. 혹시 할아버지가 쓰는 용어 중에서 도란스 들어봤어? 도란스? 옛날에 그 220 전류선인데 110V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지. 미국은 110V 써. 돼지 이거 있지, 짝대기 2개. 이걸 쓰는데 그 기계를 우리나라에 쓰려면 이걸로 바꿔야 되지, 220V로. 중간에 이 도구를 넣는데 이걸 트랜스미터라고 해요. 이게 전류를 바꿔주는 거. 트랜스파. 그래서 형태 변신자들은 뭐야? 트랜스포머 이런 거잖아, 그지? 자, 지금 배우는 건 이 트랜스가 바꾼다는 뜻이고, 이렇게 단어 있잖아. 트랜스포트가 뭐야? 트랜스포트, 수송하다, 운송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송수단을 뭐라 해?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수단 배웠지? 이게 원래 다 바다에서 나온 거야. 바다에서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동을 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어? 또 있어. 포트 항구지. 항구에 가면 짐이 많이 쌓여져 있잖아. 그 짐을 배에 싣고 내리는 사람, 일꾼을 뭐라고 해? 포터라고 해. 포터. 그래서 저기 택배 아저씨들 타는 그 트럭 이름 중에 포터가 있어. 짐 나르는. 하늘에서 항구처럼 왔다 갔다 해. 말 그대로 한자로 바꾸면 공항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포트 하나만 알아도 내가 이런 걸 자꾸 해주는 이유는 너네가 생소한 단어를 처음 만나더라도 안 외웠다고 해도 기존의 지식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고등부수 영어는 버틸 수가 있어. 오케이? 다 외우기 힘들 수 있다면. 잘라보세요. 지금 얘기한 건 EX가 외부라는 뜻이야. 또는 이전이나. 그럼 여기 지금 external, 외부적인. 이해되지? 그럼 내부적인은 뭐겠어? internal이야. internal. 이 두 단어는 개 많이 나와 수능에서. 그럼 외부적인 circumstance가 뭐지? 상황. 외부적 상황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는데 원래 내가 방식으로 하면 뭐라 그랬지? 그 방식으로 하면 뭐라 그랬지? 전치사가? 어떤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럼 the way가 아니고 우리가 뭐뭐로부터 할 때 from을 쓰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할 때 전치사 못 쓰겠어. 그게 in the way야. in the way야. in the way. 그래서 내 선행사가 way인 관계부사 how는 무슨 위치로 바뀌어? 이 위치. 지난 시간 수업 들었으면 요거 이해해야 돼. 다시 내가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why는 for 위치. way는 방법이기 때문에 in 위치야. 방식으로 할 때 in the way니까. 근데 일반 문장에서 in을 생략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the way가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in the way야. 그럼 걔들이 외부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안 받는다고. 됐어? 그리고 여기 we are.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되니? 자,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내가 추가적으로 써볼게. 이거야. 지금 여기 affected by external circumstances란 말이 부정이 들어있다 뿐이지 똑같지.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다 썼을 때 주어 PP면 뒤에 전치사로 끝나도 완전한 거지. 그래서 여기 관계부사 how가 있어야 되는데 더웨이랑 같이 못 쓰니까 지운 거거든. 선생님 그럼 이게 왜 지워진 거예요? 이런 걸 반복을 피하기 위한 생략이라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고 완전한 문장이 맞는데 앞에 똑같은 말이 나왔으니 귀찮아서 안 쓰겠다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은 내가 얘기한 대로 the way, how 관계부사가 있다고 치면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는데 왜 이걸로 끝났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저게 있어서 완전한 건데 똑같은 거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웠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해됐지? 분석 끝. 그럼 규칙 다 맞지?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고 앞에 얘기한 대로 관계부사 y가 안 보이지만 또 완전한 문장이 왔고. 해석됐어?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뭐 외부적 영향력이 뭐겠어? 외부적 상황이 뭐겠어? 뭐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 걔들이 영향 받냐? 걔네들은 걱정이 없다는 얘기야. 걔네들은 오로지 밥만 주면 돼. 잠만 잘 자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위안을 얻을 때도 있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도 강아지는 마냥 즐거워 보이니까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지? 강아지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하나? 안 하지, 그치? 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서 이번 단원이 형용사절, 즉 관계사절을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 관계사절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잘 찾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 해석이 잘 되지. 자, 자를 거야. 왜 자르지? because가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부사절이잖아.
그럼 앞에 건 그냥 주절로 끝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시작은 쉬워.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아직 안 까먹었어? enjoy가 목적으로 준동사를 가질 땐 누구만? 동명사만 같잖아, 그지? 이거 단순하지만 to work 쓰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걷기를 즐깁니다. 아, 그럼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받는 게 뭐겠어? 대명사는 그냥 나오지 않지? 누굴 받겠어? 당연히 걷기겠지. 동명사도 받을 때는 단수야. 그 걷기가 어떻게 번역할래? be done이니까 한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야. 어디서? outdoor. 반대말은 indoor고 outdoor는 실외지. 실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상쾌한 공기 속에서. 아니 물어볼 거야. 이 where이 관계 부사는 맞거든. 선행사가 어디 있어? 아니 장소인데 신선한 공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 어디가 나오는 게 더 적당해? 실외겠지, 그지? 이거 부사야. outdoors가 실외, here, there처럼 부사야. 실외에서. 그게 장소잖아. 아, 그럼 선생님 뭐야? 선행사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앞에 바로 선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야. 되니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 장소, 신선한 공기에 있는 그 외부 공간인데 거기서 풍경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수동태 역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where, when, why, how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해야 되고 이 pp로 끝나도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전치사 명사 나오면 완전한 거야. BPP로 끝나도 된다. 뒤에 전명구 있으면 완전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풍경이 바뀌어? alter, 바꾸다야. 그 걷기의 코스를 바꿈으로 해서 풍경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실외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걷기를 즐긴다. 이게 뭐 집에서 제자리 걷기하고는 좀 다르겠지? 밖에서 걸으면 걸을 때마다 주변 환경이 바뀌잖아. 그 걷기의 과정을 걷기의 코스를 계속 바꿔갈 때마다 달라지니까 환경이. 그래서 우리 보통 걷기나 달리기 할 때 어떻게 걸어? 정말 재미없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고 보통 재미있게 걷기 할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서 오지? 그건 뭐야? 우리가 코스를 이렇게 꺾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니까. 오케이? 자, 17번 봅시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배운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걸 잘했으면 하고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일단 세그먼트를 첫 번째로 그은 이유 엄마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그렇지? 앞에 올도가 붙었다는 것은 주절이 아니란 소리잖아. 접주동이니까. 양보의 접속사. 그럼 얘는 어찌됐든 부사절이 될 거고 여기에 메인 주동사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뜻은 뭐야?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 하고 싶은 장이 이거라고. 이런 사실이 있긴 하지만. 자, 또 people who 묶을 수가 없지? 주어는 나왔어. 사람들 belong to 자동사라서 항상 to를 붙여 쓰거든. 뭐뭐에 속하다. 좀 느끼한 표현이 되겠지만 베이카운 you belong to me. 내가 네 거야, 네가 내 거야. You belong to me. 넌 내 거다 이거지. 그럼 이게 have랑 바뀌어. 안태현 자냐? 너 학원비 냈냐? 숙박료 냈냐? 자세 바로 하고. have는 가지다지. I have a car. 그럼 소유물이 뒤에 나와. A car belongs to me라고 줘. 이래야 똑같은 뜻이 돼. 자리가 바뀌는 거 알겠어? 소유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해 있다니까 얘가 가진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야? 속한, 어디에 속해 있어? 같은 에이지 그룹이 연령 집단이야. 나이가 비슷한 연령 집단. 같은 연령 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동사 differ가 다르다. 자동사야. 다르다. 어떻게 얘기했어? 아까 in way가 어떤 식으로라고 했지. 많은 다른 방식들로 서로 다르다. 이해돼? 나이는 같아도 어떻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근데 올드 오니까만 다를 수 있지만. 자, 나중에 해석이 좀 힘든 사람은 올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벗어도 뜻은 같아. 그렇게 해볼까? 같은 연령 집단의 사람들이 많은 방식으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거야. 하지만 뭐 나와야 돼? 많은 방식으로 다르긴 하지만 다음 내용 예상해봐. 어떤 부분은 어떻다? 겹치고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힘이야. tend to가 동사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 이해되지? 경향이 있다. 방구를 자주 끼면 똥 싸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동사가 tend to인데 do는 왜 썼나요? I love you. 문장이지. 난 이걸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do를 쓰면 강조가 돼. 내가 그랬잖아. 연필심 세게 누를 수도 없고 말이라 그러면 I love you 그러면 되는데 그랬을 때는 뭔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앞에 do, does, did를 쓰면 진짜 사랑을 했다 이거잖아, 그지? 진짜 너를 사랑했다. did love you 이렇게 쓰면 돼. 이게 do 강조문법이라고. 사실 해석할 땐 무시해도 돼. 강조 안 해도 내용은 잡잖아, 그지? 다른 많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데 그러나 그들은 이건 같은 부분이잖아. 뭐하다? share. 공유한다는 건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잖아. 뭘 나누고 있냐? 어려운 말 쓸게. 한 세트를 우리가 1년의 이런 말을 써. 한 세트로 만들었지. 1년에 무엇들? 가치관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 밸류가 가치인데 가치관들. 어떤 가치관들은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응? 됐냐? 그리고 또 뭐를? 공통의 문화적 경험을, 일련의 가치관과 서로 공통되는 문화적 경험들을 공유하는 성향이 있다. 됐니? 그리고 다시 돼.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치는, 그게 목적어가 경험들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연령이면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니네도 그렇잖아. 다 다른 생각이지만 고등학교 3년이라는 그런 공통의 뭘 공유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지? 실업계 가도 배우는 과정은 다르지만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다는 점은 다 공유하고 있잖아. 교복을 입는 것도 하나의 공통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내려가서 졸지 마! 잠이 오나 지금? whom, whose, which, when, where이야. 일단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나눠지겠지. 앞에 건 관계, 대명사. 그리고 뒤에는 관계 부사인데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whose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만 대신하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거 기억하면서 일단 첫 번째 답안은 니네가 풀어봤을 때 where 써봤을 텐데 이 where를 쓴 이유는 이 뒷문장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서 쓴 거야? 완전해졌고 앞에 장소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지? 그럼 이게 완전하게 끝나려면 세틀이 무슨 동사가 돼야 돼? 자동사가 돼야 돼. 그래서 세틀이 만약에 타동사면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자동사로 무슨 뜻이냐? 정착하다. 정착이 뭔지 알지? 정착. 자리 잡고 사는 거야, 그지? 정착하다. 그럼 뒤에 뭐 붙을 수 있는 건 settled in the area. 그 지역에 정착하다. 그 정도가 되겠네?
자, Ernest, 에렛이라는 자의 reputation은 평판이야. 평판. 평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평판. 과학적인 정확성이야. 바로 모르면 다 적어. accuracy가 정확성이야. 에렛의 그 정확성에 대한 명성이야. 평판. 이 사람은 이게 동사인데 개인이 얻다거든. 얻게 주었다로 번역해야 돼. 그래서 간목 평판이 그에게 뭔가를 얻어다 주었다. 개인이 사용식으로 쓰이면. 그러면 그 사람 누구야? 에렛이지. 그 사람의 평판이 그 사람에게 직목 많은 커미션 이게 후원금이야. 후원금. 이것을 받게 해주겠다. 받게 해주겠다. From wealthy patron. 부유한 이게 후원자. 부유한 후원자들로부터 많은 후원금이나 후원금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받은 거야. 정확히 말하면 커미션은 이거 해주면 돈 줄게 이런 일이거든. 오케이? 커미션 받았다 이런 말 알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네가 의사야. 저희 약 써주시면요 이거 골프 회원권 드릴게요. 그럼 의사가 뭘 받았다고 하는 거야? 자기 약을 써달라는 일을 받은 거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걸 해주면 뭘 주겠다? 돈을 주겠다 했지. 그래서 이게 수사 대상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약 거래하는데 골프 회원권 드릴 테니까 제 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일을 맡겼지. 그건 일을 맡긴 동시에 시키는 대로 주면 뭘 주겠다. 그래서 저게 후원금도 되고 어떤 일을 맡긴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돈 주는 사람이니까 이 커미션을 줬다는 건 뭐겠어? 돈 주고 뭔가 시켰다는 얘기지. 그래서 후원금이라고 번역하면 편하단 말이야. 이 후원자들한테 많은 후원금을 받았어. 공짜로 받은 게 아니지. 이거 해주면 돈 줄게. 이런 일을 받은 거야. 에렛이 워낙 잘하니까. 문장 끝났어. 특히 이제 전치사구야. particularly 특히 어디서? 영국에서. 이런 후원을 받은 게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어? 영국에서. 그리고 설명이 끝나지 않고 컴마 찍고 계속용법으로 그 영국에서는 그지? 만약에 있었다면 이니치를 써도 되는 거야. 계속용법. 영국에서 그는 마침내 그 돈을 많이 주니까 거기서 뭐 했다? 정착했다. 되니? 그럼 이거 원래 선행사를 뒤로 보내면 그는 정착했다 in 어디서? 지난 시간에 배운 복습이야. 영국에서. 그럼 영국이 선행사니까 지우면 in이 뒤에 있을 때는 누구만 써야 돼? which만 써야 되겠지. 근데 이거 앞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in이치. 결국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장소면 관계 부사가 되니까 where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문법 확인하고 패스. 19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19번 맞나? 요 다음 거다. 미안해. 요거는 좀 어렵지 않다. 만약 if니까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you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잘라줘야지. 해석할 때 그렇게 했어? 만약 이렇다면 당신이 이런 놈이면 너는 이럴 것이다. 야, 최소한 문장 구조를 하면 네가 이들 중에 한 명이라면 너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이야. 그지? 조건과 결론. 자, 어떤 놈이냐? 당신이 만약에 많이 배운 거 있지. one of the 복수명사. people이 복수잖아. count, 셀 수 있다는데 less는 없는 거니까 countless. 셀 수 없는. 적단 얘기야? 많단 얘기야? 많단.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되니? 그 다음 봐봐. 마음과 정신이 have, be, pp.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자, 선택지 보세요. 이거 이미 썼어.
이걸 쓰기 곤란하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잖아. people이. 그럼 그래도 완전한 건 누구라고 했어? 이거지. who's를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 그 사람들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오버워크는 적당히 일한 거냐 넘어선 거냐. 혹사시키다. 그래서 오버워크가 오바다 이거잖아. 콩글리시 하나 알려줘. 더럽지만 알지? 오버히트란 말 알아? 이거 쓰면 안 돼. 이 과식하다인데 으악 하고 있는데 오버히트 한다. 먹으라는 얘기야? 이건 콩글리시야. 그냥 오버히트를 해서 과식을 해서 토한다 이런 뜻이거든. 토한다는 영어는 따로 있어. 보험이지 토하다야. 외국 사람들이 쟤 뭐하냐? 오버히트예요. 근데 토사물 앞에서 오버히트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he is overeating. 거기 오버히팅 그럼 먹는다로 착각한다니까. 오바가 정도를 넘어섰다. 그지? 그래서 overestimate. estimate가 평가하다야. 무슨 평가야? overestimate. 과대평가야. 그럼 반대 개념이 under야. underestimate 과소평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단어의 느낌 잘 알아둬야 돼. 더러우니까 빨리 치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과 몸이 어떻게 오버워크는 뭐겠어? 혹사시키다인데 혹사? 됐냐? 그럼 이렇게 설명이 돼?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과도하게 혹사된. 됐니? 그런 사람들 중에 네가 한 명이라면, 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그렇지? 그러면 이때 너는 필요하다. 프로그램 하나가 필요한데 관계대명사절 주격이지. will 나오니까 어떻게 해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어? 사형식. 너에게 뭘 줄 수 있는 더 많은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오케이? 나는 이 수영하면 이걸 느끼겠거든. 너희들 만나서 존 놈 깨우고 숙제하는 놈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오방받아. 오늘 너무 지난 시간에 혹사가 됐어. 내가 아침마다 선생님 수영을 봐. 수영이라는 고독한 싸움. 수영장 가서 한마디도 안 해. 인간관계에 지쳤으면 혼자와의 고독한 싸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아야지.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많이 풀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외로웠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 가서 과묵한 애들은 물론 성격 파탄자도 있지만 좀 말수가 적은 애들은 이미 너무 인간관계에서 많이 지쳤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 그지? 은채가 말수 없는 것도 옆에 친구들한테 지쳐서 이제 혼자 좀 내비려둬. 하고 나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쌤 근데요 놀아주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야. 평소에 너무 외로우니 잘 봐주는 학원 선생님 옆에 와서 계속 떠드는 거지. 그지? 그거 있잖아. 그래서 몇 명 알잖아. 니네 동기 중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은 친구들하고 안 놀고 저 교무실 쫓아가가지고 여자 선생님들하고 놀고, 다른 어른들은 자기 말 안 받아주거든. 거기 가서 노는 거야. 초등부 선생님하고 수준이 딱 맞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20번. 또 아직까지 저 단어를 아이슬란드라고 읽는 사람은 없지? S 묵음이야. 섬. 아일랜드. 그 섬은 끝났어 그냥. 고향이 된다. 문장 끝이야 이게. 누구에게의 고향이 돼. 그 오버 넘는 거라 그랬지? 계속 그런 거야.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밀리언이 얼마인데? 윤나 밀리언이 얼마야 숫자? 100만. 그래서 영어로 100만 장자가 밀리언웨어야. 그렇지? 100만 1000만이지. 100만 앞에 자릿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섬은 고향이다. 보금자리다. 그럼 되겠지? 보금자리 알지?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이거 별표 쳐야 돼. 요거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칠판에 쓰는 거 잘 보세요.
I had many toys. 나는 장난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건 쉽지, 그지? 그런데 many of them, 그 장난감들 중에 많은 것이 are old, 낡았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온점을 부악 찍었어. 한 문장이지. 동사 몇 개야? 하나, 두 개. 왜 가능하지? and 있으니까 싹 가능. 됐냐? 이 문장에서 and 빠지면 돼, 안 돼? 근데 나는 and를 빼고 적어볼 거야. 그럼 니네가 요번 단원에서 배운 거 접속사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대명사 기능도 해야 돼. 그럼 이거랑 요거 대명사. 왜 대명사라고? 앞에 토이즈를 받아줄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있으면 대명사로만 쓰면 돼. 근데 둘을 합치면 뭐라 그랬어? 관계 대명사는 개념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뭐라 그랬어? 대명사라 그랬지? 그럼 여기는 지금 대명사만 써서 접대를 썼다고 지금 한 단어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and 지우고 뒤에는 many of which라고 써야 돼. 자, 변화된 부분이 여기지. 이거 고3 29번에도 맨날 나와. 좀 더 긴 문장이겠지만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부분 한정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문법이라고 해. 즉 부분 한정사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관계 대명사야. 근데 접속사가 있으면 부분 한정사 플러스 그냥 대명사만 적어야 돼. 여기서 부분 한정사라는 것은 그냥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지만 뭐뭐 중에 일부, 뭐뭐 중에 몇 퍼센트, 즉 많은 거. some of도 맞아? 뭐뭐에서 일부, 10% of 맞아? 분수로 1/3 of 맞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 most of를 썼잖아. 그지? 근데 문장 내가 끝났다고 했지 앞에서. 그럼 다시 여기에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 가운데 얘가 없으니까 여기 접속사도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people 받아야 되니까 most of which야 them이야. whom이야. whom이야 them이야. whom 써야지. 됐어? 단 선생님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who로 적어도 된다 그랬지. 근데 앞에 뭐 있어 저거? 저렇게 고치면 구분한 서사가 over라는 전치사를 끼고 있지. 전치사 뒤에 적을 때는 딴 거 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거 who도 안 되고 오로지 뭘로만? whom으로만 써야 돼. 그렇지? 그럼 해석하면 그 섬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대해서 보금자리였다. 보금자리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다? 가난하다. 끝난 거야 일단. 가난하다. desperately는 절망적으로 이런 뜻이야. desperate. 자, 니네는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 뭔가 계획된 대로 움직일 수 있어. 막 움직이지. 그래서 desperate가 형용사로 쓰이면 막 나가는 이런 뜻도. 에라 모르겠다. 인생 막장이 영어로 desperate야. 오케이? 이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아주 그것도 막 나갈 정도로 가난하다고. 우리말로 한 글자로 뭐? 개 가난하다. 개 붙일 때 desperate야.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오케이? 그래서 절망적으로 가난하고 아까 특강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hardly 이건 뭐라 그랬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거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들은 병렬이야. 비동사 뒤에 잘 들어야 돼.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보호로 올 수도 있지.
근데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지? 비동사 어디에 있다. 얘는 뭐뭐 하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얘 병렬이 be poor 가난하고요. 그 다음에 and be in 뭐야? 그러면 이 안에 있다 그래야 되잖아. hardly니까 있을 수가 있지 않다 이게 되는 거야. hardly in이라는 게 be hardly in이라는 게 이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지. 어떤 위치? position 위치인데 뭐 할 만한 위치. be concerned with가 be worried about이랑 같은 거야. 걱정할 만한 걱정하다야. be concerned with가 환경적인 conservation 보존에 있어서 걱정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무슨 환경 보존을 걱정하겠어. 그지? 됐나? preserve 보존하다야. conserve 보존하다야. reserve 보존하다야. 다 보존이야. 다 보존이야. 보존하다. 뜻은 같은데 뉘앙스를 알아야지. 그냥 PRE 풀이라는 게 붙으면 얘기해봐. 졸지 말고 얘기해봐. PRE가 앞에 붙으면 어떤 뉘앙스야? 전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미리 보기 할 때 프리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previous라는 것도 알아? 이전. 반대말이 next잖아. 뭐 페이지 같은 거 넘길 때 다음 장은 next고 이전 페이지로가 previous야. previous. 또 뭐야? 프리 아까 뭐라 했어? 뷰.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전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preserve는 뭐냐?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거야. 건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물 같은 걸 그대로 보존하는 거 preservation이라고 해. 오케이? conserve는 뭐냐? con이 아까 특강 들은 사람 얘기했지만 con은 합치는 의미도 있고 행위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 저건 보존을 하는데 내가 뭔가 관리하면서 보존하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너네 자연보호를 그럼 preserve 해야 돼? conserve 해야 돼? 자연보호의 개념은 preserve야? conserve야? conserve지. 왜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뭐 나무가 하여튼 잘 자라게 하려면 뭐 나무 줄레에 뭐 받침목도 해주고 이게 보존하잖아. 우리의 숲이 잘 관리되게 보존하려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 거기서 가만히 두는 건 프리저브 하는 건 원시림을 만들고 막 방치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서 컨설브라는 단어가 그냥 보존하다라는 뜻으로 외워도 이게 자연보호의 개념이 있어. 마치 우리 웨딩 애니버서리 그러면 결혼기념일 웨딩이 있으니까 결혼기념일인 거 알잖아. 애니버서리가 기념이고 근데 그냥 애니버서리 하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것처럼 컨저베이션 그러면 어딨어? 컨저베이션 그러면 이게 그냥 보존이 아니고 자연 보호가 될 수 있어. 그럼 자연 보호론자들이 영어로 뭐야? 컨저베이셔니스트야. 환경과 자연 안 나와도 컨저브 나오면 무조건 환경 보호 쪽으로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건 무슨 마지막 reserve. 위가 다시지. 지금 안 쓰고 두는 거야. 나중에 다시 뭐 하려고? 쓰려고. 그게 예약이야. 지금 안 쓰잖아. 여기 예약됐습니다. 안 쓰잖아. 근데 영원히 안 쓰겠다는 게 아니지. 영원히 보존한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다시 쓸 거야. 잠시 동안만 보존해 두는 거야. 그래서 reserve가 예약하다. 근데 수능 뜻에 보면은 예약 말고 그냥 진짜로 보존이라는 뜻으로 나오기도 해. reserve. 오케이? 그냥 알아도 참고로. reservoir 이런 뜻이 있거든. 이게 저수지. 왜 저수지겠어? 물을 영원히 거기 가둔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때 뭐 하려고? 쓰려고 모아놓은 것이 저수지. reservoir가 저수지라는 뜻도 있어.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은 다 됐고 복잡한 구조지만 이해됐어? 나머지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
스테이지가 단계지. 단계는 2단계, 2단계, 2단계 시간적 단계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나오면 when을 쓸 텐데. 그래서 초기니까 시간적 개념이 되는 거야. During the early stages, 초기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완전 한 절 aquaculture가 뭐겠어? 농사가 뭐야? agriculture였잖아. 여기서 컬처만 빼고 agri를 aqua로 바꿨어. aqua가 뭔데? aquaman. 물이지? 그럼 농사를 물에서 짓는 걸 뭐라고 해? 정확히 말하면 양식업. 농사 짓듯이 물에서 굴 키우고 하는 게 다 양식 아닌가? 그지? 양식 알아? 양식업? 양식업? 전복이 비싸 안 비싸? 요즘 싸졌어. 왜 그렇겠어? 양식에 성공했어. 그럼 지금 니네가 물고기가 비싼 거 있잖아. 회 비싼 거 있잖아. 왜 비싸? 왜 자연산밖에 못 먹어? 양식이 안 되니까. 광어가 그렇게 싸구려 물고기가 아니야. 근데 광어회가 싼 이유가 뭐겠어? 경제 법칙. 공급이 많이 되거든. 공급이 많다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양식을 통해서. 감성돔 왜 비싸? 양식이 안 돼. 감성돔이. 솔직히 선생님 낚시 다니면서 돔 다 잡아먹어왔거든. 감성돔이 광어보다 맛있다고 딱 얘기할 정도의 맛이 아니야. 근데 그게 귀하니까. 감성돔은 낚시로만 잡고 수량이 적을 거 아니야. 광어는 그냥 키우면 돼. 사료 먹여가면서. 오케이?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 자연산보다 양식 광어들이 훨씬 더 영양가가 높대. 왜? 식단을 다 관리했으니까 얘는. 이 몸에 양분. 자연산은 뭐 먹었는지 몰라 걔는. 그렇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경제 상식은 공급이 넘치면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면 가격이 어떻게 돼? 다 배웠잖아. 떨어지고. 그렇지?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전복값이 요새 엄청 싸졌대. 명절 때 엄마한테 전복 사 먹자 그래. 내가 알기로는 이 손바닥만한 전복이 10개 정도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밖에 안 돼. 전복 사달라 그래? 감성돔 사달라 그러면 안 돼. 시가야 시가. 아빠가 그런 거 안 시키지 왜 가면. 광어만 주구장창 먹지 않아? 그렇다고 광어가 싸구려 물고기는 아니라는 거. 다 이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야. 두쫀쿠가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야. 맞지?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대? 두쫀쿠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이 이제 좀 식상하다고 뭐 뜨고 있더라 요새. 그쪽은 이제 안 팔립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쫀쿠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야. 모든 것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초기 단계 양식 산업이 빠르게 뭐 하고 있었어? 확장하고 있었다. expand가 확장하다야. 확장하다. 자동사야. 그러니까 문장 완전한 거야. 양식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던 그 초기 단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오해가 이루어졌다. 오해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오해들은 그대로 봐주는 거야.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들은 뭐냐? 바로 이거였어. 코스트리. 어떻다는 거였어? 오해는. 비용이 많이 든다였어. 코스트리가 부사가 아니야. 안티오 목 넘어가. 코스트가 형용사고 코스트리가 부사가 아니야. 근데 보세요. 프렌드가 품사가 뭐야? 명사지.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됩니다. 근데 프렌들리를 친근하게가 아니고 친근한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러브가 사랑이지. 러블리는 뭐야? 사랑스러운 하는 형용사야. 니네가 ly 부사되는 건 원래 형용사가 ly 붙었을 때야. 해피가 형용사인데 해피리 그럼 부사가 되는 거야. 얘는 명사라고. 코스트가 품사가 뭐야? 비용이라는 명사야. 그래서 이게 코스트리가 부사가 아니고 비용이 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로 쓸 수 있어 없어? 근데 개념 저 공부 안 하는 애들 선생님 비동사 뒤에 보호로 부사 와도 돼요? 부사 아니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비싸다. 이 오해가 이루어졌는데 이 오해가 뭐였냐면 비싸다는 거였어.
어떤 측면에서 양식업을 하면 두 가지 이 in terms of가 측면에서요. 어떤 측면? both는 두 가지니까 both A and B. 첫 번째는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말 바꿔서 똑같은 뜻이야. in terms of나 in respect of나 똑같은 뜻이야.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직접적인 손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업의 이미지 때문에. 자, 처음에는 이거 산업 시작했을 때 손해가 많았다고. 양식업이 처음에 보는 거니까. 처음에 적자가 난 거야, 손실. 그것 때문에 에이 이거 괜히 양식업 이거 돈 안 되겠네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처음에는 기술이 딸렸을 테니까. 두 번째는 그 산업의 이미지 자체 때문에. 이미지가 뭐야? 이 산업은 바다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기술도 만들어졌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아져서 양식업이 활성화가 된 거야. 오케이? 너네 먹는 김이나 미역은 다 양식이에요. 그지? 양식업 없으면 우리 김 못 먹고 미역도 못 먹지. 응? 자, 그렇게 됐고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 리스펙트 측면. 그지? 텀도 면인데 리스펙트 공부해도 돼. 이 단어 외우라고 하면 리스펙트 뭘로 외워? 존경하다로만 외우지. 근데 리스펙트가 동사로 존경하다지만 명사로 측면이란 뜻이 있어. 어떤 면, 측면. 요때 동의어는 aspect야, aspect. 그래서 이런 게 참 짜증나지만 해둬야 된다니까. 이거 하나 잘못 보는 순간 니네는 배웠던 문법이나 어떤 영어 내용이 다 흐트러질 수가 있어. 존경하다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두 가지야. able을 붙이는 거야. 이 형용사지 able로 끝나면. 근데 able 내가 뭐라 그랬어? 할 수 있는 일로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able. 한 놈이라도 얘기해봐. able 붙으면 어떤 의미다? 수동. 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게 들어가면 이 남자가 존경하는 거야, 존경받는 거야?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말로 바꿔 존경할 만한 사람 이렇게 되지. 하지만 니네 영어로 공부할 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왜? 같은 존경인데 respective가 되면 이건 존경하는 이 되거든. 그럼 이 respective man은 지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남을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다른 사람을 늘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이 뜻이 예의 바르냐. 남에게 항상 존경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태도가 예의 바르다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존경 받는 이. 다 respect에서 나왔지만 형용사가 달라. respectable이냐, respective냐. 그래서 내가 able을 수동으로 기억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야. 당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게 측면이라는 뜻에서 나온 형용사가 있어. 그게 respective야. respective. 이것도 형용사거든. IV. 이건 뜻이 뭐냐? 각각의 그 측면마다 이런 뜻이네. 오케이? 그럼 여기 쓰인 respect는 어디 있어? 이건 전치사 뒤에 있지. 동사가 아니지. 명사니까 요거 나온 거예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알겠어? 존경하다 할 때 티브가 아니라 프로 아니에요? 미안. 뭐 잘못 썼네. 좋아. respect. 요게 팁. 알겠어? 좋은 지적. 감사하다. 이게 남을 존경하는 예의 바른. 그다음에 요거는 각각. 빨리 고치세요. 자, 5분간 휴식. 야, 안태훈 너 잠 깨우고 와. 졸지 말고.